안녕하세요. 황혼의 말동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절에 혼자인 분들께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서 더 힘들다는 말씀 참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 마음 저도 오래 곱씹어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외로움이라는 게 그냥 마음이 허전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병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외로움이, 고립이 우리 몸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지킬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오랜 기간 추적해서 무엇이 사람의 수명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지 살펴본 것이었죠. 그 결과가 참 놀라웠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의 사망 위험이 하루에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고립이 더 위험하다는 결과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매일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하셨고 퇴직 후에는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아내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뒤로는 하루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갑자기 높아진 걸 발견하셨습니다. 특별히 짜게 드신 것도 운동을 안 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으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요즘 대화 상대는 있으십니까? 그 질문에 그분은 한참 대답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던가 하고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날 저녁 혼자 앉아 텔레비전만 틀어놓은 거실을 둘러보다가 그분은 처음으로 조금 무서워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조용히 멈춰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요. 몸은 정직합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 몸은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심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몸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어르신은 몇 달 뒤 동네 복지관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혈압 수치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 화투도 치고 점심도 같이 드시면서 표정부터 달라지셨다고 주변에서 다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걸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와 목소리를 주고받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그것 하나가 혈압약보다 더 중요한 처방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기억력, 인지 기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치매를 연구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고 대화, 상대가 없는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의 치매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화라는 건 그냥 말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꺼내는 아주 복잡한 두뇌 운동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뇌를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만나본 어떤 분은 원래 말씀도 잘하시고 기억력도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이 다 타지로 나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몇 년 사이에 부쩍 말수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방금 했던 이야기를 또 하시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나이가 드셔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대화 상대가 사라지면서 뇌가 쓸 일이 없어져 조용히 굳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따님이 이 사실을 알고 매일 저녁 10분씩이라도 영상통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안부만 묻는 짧은 통화였는데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옛날 얘기도 꺼내시고 손주 이름도 또렷하게 기억하시더랍니다. 따님은 그제야 어머니께 정말 필요했던 건 좋은 영양제가 아니라 그저 매일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일이었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억지로 책을 읽히거나 퍼즐을 풀게 하는 것보다 그냥 매일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눌 사람을 만들어 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동네 마실을 나가는 것도 좋고 경로당에서 화투 한 판 치며 수다를 떠는 것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뇌에게는 가장 좋은 보약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몸과 마음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아무도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 조용히 우리 몸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고립이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사실 더 먼저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한쪽으로만 흘러갑니다. 좋았던 기억보다는 서운했던 일, 후회되는 일, 아쉬웠던 순간들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금방 지나갈 감정인데 혼자 사귀다 보면 그 생각이 며칠이고 마음속을 맴돕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걸 반추라고 부릅니다. 같은 생각을 곱씹고 또 곱씹는 것이죠. 대화 상대가 있으면 그 생각을 말로 꺼내는 순간 정리가 됩니다. 상대가 그럴 수도 있지요. 한마디만 해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생각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만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 제가 상담을 받아보셨다는 한 어르신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퇴직 후 몇 년간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자녀분들도 가끔 안부는 물어오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다고요. 병원에서는 딱히 우울증이라 진단하기도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담 선생님이 처음 하신 질문이 하루 중에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 있으세요? 였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그분은 또 한참 말을 잇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니 가족들과도 사무적인 안부만 오갔지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슬퍼서라기보다는 그동안 얼마나 오래 혼자 참아왔는지를 처음으로 알아차린 눈물이었다고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 선생님을 만나 그저 그 주에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한 해결책이 나온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의 무거움은 단순히 외로워서 슬프다는 감정을 넘어섭니다. 실제로 지속적인 고립은 우울감을 깊게 만들고 그 우울감은 다시 사람을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귀찮아지고 전화 오는 것도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혼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한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참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첫걸음입니다. 요즘 유난히 아침이 무겁다. 사람 만나는 게 자꾸 귀찮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그냥 성격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다행히 그 답은 아주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만드는 데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이미 있는 관계를 다시 여는 것이 훨씬 빠르고 쉽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옛 친구, 소원해진 형제자매, 어색해진 자녀와의 사이, 그 문을 여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짧은 안부 한마디입니다. 제가 알던 한 어르신은 3년 넘게 연락이 뜸했던 고향 친구에게 어느 날 큰맘 먹고 전화를 거셨다고 합니다. 그냥 생각나서 걸었네 하는 한마디로 시작한 통화였는데 30분 넘게 이야기가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나는 왜 3년이나 미뤘을까? 그 후로 두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통화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직접 만나 옛날 다니던 학교 앞을 함께 걸어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 다 흰머리가 늘고 걸음도 느려졌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만큼은 마치 20살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끊어진 이유를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냥 먼저 연락하기가 어색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도 똑같이 그 어색함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몸을 움직여 사람이 있는 공간으로 나가보는 것입니다. 경로당, 복지관, 동네 산책길, 종교 모임, 무엇이든 좋습니다. 처음엔 그저 얼굴만 보고 인사만 나누는 정도라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같은 공간에 자주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이 트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저 눈인사만 나누다가 몇 주가 지나면 어느새 날씨 이야기를 나누고 몇 달이 지나면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사이가 되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몇 마디라도 나누는 것, 그 작은 반복이 몸과 마음을 조금씩 되돌려 놓습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을 한 번만 넘기시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은 외로움과 고립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걸 되돌리는 아주 작은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혈압도, 기억력도, 마음의 무게도 결국은 사람과의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짧은 전화 한 통, 안부 문자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이 채널 황혼의 말동무는 매주 한 번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께 이 영상 하나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자꾸 서운해지고 예민해지는 진짜 이유 감정 기복의 정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